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네, 오늘은 프렐라 연습문제풀이 6장 순환군 풀 차례인데 원래는 이렇게 매일 하나씩 한두 개씩은 좀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한 이틀에 하나는 못해도 좀 업로드를 할 생각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순환군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이지를 넘겨보면 어,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으면 이 책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지 말고 출판 가능한 형태로 고쳐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죠. A의 윗수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이 n을 고려하는 거래요. 근데 윗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 오더라고 하죠. 검은색으로 잠깐만 쓰고 그러면 이건 하나의 함수로서 고려되기를 자연수에다가 인피니티 정도를 첨부해서 정의를 하는데 원소를 대입했을 때 미니멈으로 정의를 하기를 n을 자연수에서 꺼내서 a의 n승이 항등원 2가 나오게 하는 그런 자연수들을 제가 꺼내가지고 최소값으로 정의한 상태가 되고, 이런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집합인 경우에 대해서는 오더를 인피니티로 정의한다. 이렇게 혹은 0으로 정의하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A의 위수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A n승이 2가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결국 최소의 의미가 빠져 있는 걸 좀 고려하라는 것 같으니까 데피니션을 그냥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미하는 바를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두 양의 정수의 최대 공약수는 그 둘을 모두 나누는 가장 큰 양의 정수이다. 양의 정수 가지고 최대 공약수라는 거 데피니션 내릴 때 큰 의미로 데피니션을 내리지 않죠. 어떻게 데피니션을 내리냐면 이 큰 의미에 대한 거 대신에 요거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고, 데피니션은 이게 아니고 의미의 뒤를 두 양수를 a하고 b라고 해볼까요? a하고 b라고 하면 a와 b의 공약수를 죄다 들고 와서 최대 의미를 주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를 배수로 갖는 상태를 보장해준다 라고 하는 게 데피니션이죠. 그러니까 공약수를 가지고 와서 최대 의미는 이렇게 약수배수의 관계로 정의를 한다. 이런 거는 정수론에서 많이 하는 얘기니까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 이런 건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바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수도 그렇고 이 GCD도 그렇고 적당히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언어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싶은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싹싹 정의를 내리면 의미가 퇴색될 확률이 크죠. 예를 들어 만약에 원에 대한 걸 둥글다 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순간이 와버리면, 수학적 데피니션을, 그러면 타원과 원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언어를 좀 적용할 때는 엄밀하게 정의한 상태니까 뭐 그 정도로 좀 꼼꼼하게 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이건 제대로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순환군은 천거짓인데 순환군은 강한군이다. 모든 순환군은 강한군인 거는 저희가 항상 증명하는 거지만 어쨌든 참이 된 상황이 됐고, 이거는 뭐 이따 한번 증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모든 강한군은 순환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F가 되죠. 강한이지만 순환적이지 않은 애들은 예를 들어 G2 크로스 G2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 원시근이 존재하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이 단원군들 중에서 n이 2, 4, pk, 그 다음에 2pk 이승짜리 이런 애들은 다 가완군은 보장되지만 원시군이 존재하지 않아서 순환적일 수는 없는 그런 대표적인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고, 덧셈 아래에서 Q9는 순환군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Q9는 순환군이 아니죠. 순환군이라고 하면 어떤 원소 하나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1로 생성을 하고 싶지만 1을 아무리 그 정수번 더해봐야 Q를 생성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려서 F가 나온 상황이 오는데, 또 엄밀하게는 증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잠깐 이 정도로 두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순환군의 모든 원소는 그 군을 생성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G6이라는 거를 더하기군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이 같은 걸로 생성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본다고 치면, 이 같은 걸로는 생성할 수가 없는 게 2 더하기 0은 2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2를 하면 이건 4가 되고,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면 6이 나오는데, 6은 6에 대해서 0과 합동이 되는 거니까 3개밖에 못 만들죠. 0, 2, 4 이거밖에. 그러니까 그 군을 생성한다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F가 되고, 어떤 유한 위스를 갖는 가항군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는 항동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겠죠. 항동원의 위스는 항상 1이니까. 그다음에 위수가 4 이하인 모든 군은 순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수가 4인, 그러니까 G2 크로스 G2는 순환적이 아니기 때문에 F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20의 모든 생성원은 소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3 곱하기 7 이런 애를 생각해 볼까요? 얘는 21이니까 마드 20에 대해서 뭐 1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소수는 아닌 걸로 고려를 할 수 있잖아요. 1도 물론 소수가 아니니까 생성원 중에는 소수가 아닌 애들도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F가 되는 건 자명할 것 같고, 그 다음에 G와 G 프라임이 교집합을 하는 군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참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이따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잠깐 내비두고, 죄송해요. 지금 군을 서로 두 개 들고 와서 교집합이 군이라고 하고 있었네요. 이런 거는 군이 될 수가 없겠죠. 뒤에 거랑 헷갈렸어요. 이건 참,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군의 교집합을 취하면 그거는 부분군이 돼서 다시 그 군 구조를 이룬다는 의미로 보면 이게 T가 된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데, G하고 G 프라임이 군이라고 해서 교집합하는 게 군이다라고 하는 거는 연산이 같은지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이 잘 정의되는지 만 판단해도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발레를 적당히 잡아보게 뭐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을 갖는 군을 교집합 해놓고서 같은 거냐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위수가 2보다 큰 모든 순환군은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생성으로 갖는다. 항상 동반되는 생성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있고 A 인버스가 있죠. 근데 A하고 A 인버스는 A가 생성원이라고 하면 A 인버스도 항상 생성원이 보장돼요. 그러니까 요게 생성이면 얘도 생성이 보장된다. 이런 의미를 고려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이런 친구를 고려해보면 얘네가 같아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군지를 생성하는데 A랑 A 인버스가 같다는 걸 보장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쪽으로 넘겨서 A 제곱은 항등원 2가 나오는 걸 고려해볼 수 있죠. 그럼 이 얘기는 결국 A의 위수가 될 수 있는 건 1 또는 2라는 거니까 결국 2보다 작은 순환군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2보다 큰 모든 순환군은 적어도 서로 다른 생성으로 갖는다. 그걸 A하고 A 인버스로 고려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항상 갖는다라는 거 보장해 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생성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인버스 또한 항상 동반된다는 걸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A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싶어요. 수단적이면 과한적이다. 얘는 사실 근데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저번 시간에 이미 증명했네요. 그러니까 G라는 군이 있고 얘를 A로 생성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미 X, Y를 G에서 꺼냈을 때 X는 A의 N승, Y는 A의 M승 정도로 볼 수 있는데 X 곱하기 Y를 고려하면 A N 플러스 M승으로 볼 수 있고, 둘의 순서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 N 플러스 N으로 고려하면 Y 곱하기 X가 된다.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고, A번은 쉽게 증명이 되는 상태니까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C번을 한번 고려해보죠. 순환적이라는 거를 보이래요. 순환적이라는 거요. 근데 사실 정수 정도가 이제 제일 작은 녀석이 되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고려를 하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적당한 유리수 Q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이 Q 전체를 생성한다고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면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미 M과 N을 한번 정수로 적당히 들고 올 건데, M은 1이 아니고 M과 N을 서로소 정도로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N분의 N 곱하기 Q 형태를 생각을 해보죠. 얘가 유리수인 거는 맞고 1이 아니니까 1이어도 상관없겠지만, 그 다음에 얘가 Q의 원소인 게 맞겠죠. 왜냐면 Q가 유리수의 원소니까. 그러면 얘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적당한 K가 정수상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N분의 NQ는 KQ다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지금 Q상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N분의 N과 K가 같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는데, 얘는 유리수가 아닌 정수의 원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B번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얘기가 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얘기면 충분할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참고진 얘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제시한 성질을 갖는 군의 예를 들거나 또는 그런 예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소개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환하지 않는 유한군은 되게 많죠. S3 뭐 이런 것도 있고, G2 크로스 G2 이런 가항구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고려해볼 수 있고, 방금 증명했던 Q 더하기 군은 무한군인데 순환하지 않는 걸 보장했고, 단 한 개의 생성원을 갖는 순환군을 고려하라고 하면 G2를 고려하면 1로 유일하게 생성하는 상태가 될 거고, 4개의 생성원을 갖는 무한순환군을 고려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무한순환군은 더하기군과 동일이 되고, 여기서는 유일하게 1로 생성하거나 마이너스 1로 생성한 딱 두 가지 경우만 생성원이 돼서 결국 생성원을 4개를 가질 수는 없음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순환군이라고 하면 다 이 친구와 동일이 되는데, 이 친구에 대한 생성원이 지금 2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개를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한순환군 중에서 4개의 생성원을 갖는 녀석을 고려하라고 하면 이렇게 GN 더하기 군을 고려했을 때 N과 서로소인 애들이 다 GN을 생성하는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BN을 고려했을 때 얘가 4가 되게끔 잡아주면 된다는 거니까 N을 8로 잡으면 결국 생성원을 4개로 갖는 유한순환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다는 거이고, 그 다음에 UN이라고 하는 거는 N제곱근들의 C상에 속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복소상에서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x n승을 취했을 때 1이 나오게 하는 이 헤드를 좀 모아서 그거를 un이라고 하는데, 이 1의 원식적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생성원을. 그러니까 이 un이라고 하는 녀석은 엄밀하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zn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z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잠깐만 쓰죠. zn은 exponential 2파이 i의 n승을 나눠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줘요. 만약에 x의 5승이 1이 나오는 경우를 만약에 고려하고 싶다고 치면 z5를 고려하면 이 5승을 취했을 때 exponential 5분의 2파이 i 곱하기 5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 있는 exponential이 2의 요것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exponential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거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코사인 2파이 플러스 i 사인 2파이 이렇게 되는데, 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오일러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코사인 2파이는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얘가 0이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1이 나오는 결과여서 이런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익스포넨셜들을 죄다 모아서 n승을 취해주면 1이 나온 상태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여기에 k승을 취해주면 다 솔루션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이 k라고 하는 거는 1부터 그래서 n까지 간 다음에 얘를 묶어주게 되면 모든 헤드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결국 이 un을 생성하는 녀석을 원시적 n제곱근이라고 하겠대요. 이렇게 zn으로 이렇게 생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n의 값에 의하여 1의 원시적 n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 하나만 그냥 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타파를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 거고, 실제로 이거는 exponential 2파이 i를 8로 나눠준 녀석으로 지금 고려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4분의 파이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4분의 파이를 고려한 상황이고, 이거 이제 계산하면 2분의 루트에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원식은 원시적 n제곱근을 좀 찾으라고 하면 제타8의 k 중에서 이 k를 파이가 서로소인 애들을 제가 잡아주면 어차피 8번 도는 도중에 서로소를 박아놓으면 1을 만드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원시적 n제곱근을 다 찾아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어렵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대대수를 아는데 이 오일러 공식은 복수해서 이제 소개되는 거니까 그걸 잘 모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개념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복수 해석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이런 의미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고려해 보시면 돼요. 오일러 공식은 복수 해석학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런 기초적인 얘기예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증명을 한 문장 개요로 적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증명은 알겠는데 개요의 데피니션이 뭔지 모르겠네요. 증명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개요가 뭔지 모르니까 잠깐만 인터넷 찬스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직 한글이 서툴러서 한국에만 살았는데 한글이 아직 서툴러요. 개요는 데피니션이 간결하게 추려 쓴 주요 내용을 개요라고 한대요. 글쓰기를 할 때 주제를 정하고 수집한 정보와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쓰게 된다. 사실 개요라는 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증명에 대한 개요를 쓰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증명 아이디어가 뭐냐, 뭐 이걸 얘기하라는 것 같은데, 아까 이거 증명했으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럼 43번만 한번 개요를 잡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순환근의 모든 부분은 순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순환적이라니까 G를 가지고, 아이고, G로 생성을 해버렸네요. G를 가지고, 스몰 G를 가지고 이 캐피탈 G를 생성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임의의 부분군을 고려했을 때 얘를 G의 거듭성 형태로 표현을 해서 생성하고 있다는 걸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G를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G는 다 G의 K승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 거냐면, 얘를 생성하는 녀석이 지금 뭐냐, 이걸 고려하는 거죠. 이 네모가 뭐냐, 이걸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최대 3문장 개요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1번 G를 G의 모든 원소를 G의 모든 원소를 G의 K승 형태로 표현, 이게 처음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임의의 부분군을 선택.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H로 선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의 생성원 찾기.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증명 테크닉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선택하고 이건 지워버리고 생성원 찾기. 그 다음에 생성원을 찾을 때는 나눗셈 정리. 생성원 찾을 때는 나눗셈 정리 이용. 뭐 이렇게 지금 가면 개요가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증명 개요를 좀 하면 오히려 문제가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H를 생성할 수 있는 건 아마 그 제일 작은 녀석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수항에서 제일 작은 녀석이 지금 바운드한 건 아니니까 양의 정수 중에 제일 작은 녀석으로 생성한다는 걸 보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집합을 고려하기를 X를 자연수의 0 정도 첨부한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G의 X승을 취한 게 H에 들어가는 이런 X들을 다 뽑아보죠. 그러면 자연수의 정률성 원리에서 얘 미니멈이 존재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죠. 최소 원소가 존재하니까. 요거를 T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T를 고려하는 거는 결국 이미 Y에 대한 표현을 G의 T승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H라고 하면 적당한 S가 정수항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Y는 G의 S승 정도로 보장이 되고, 이 S를 T의 배수임을 보이면 되는 거니까 나눗셈 정리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눗셈 정리를 이용하자고 지금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번이에요. 이렇게 나눗셈 정리. 3번. 그러면 바이 나눗셈 정리.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적당한 Q와 R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S를 지금
t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t 곱하기 q 플러스 i 정도로 주고 r은 0 이상 혹은 절대값 t보다 작은 건데 t가 어차피 양수니까 0 이상이 수니까 t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만약 r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g의 r승은 g의 s tq 형태인데 s도 h 원소고 tq도 h 원소니까 이걸 h 원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이 h에 들어가는 원소 중에서 그 최소값보다 작아지는 녀석이 생겼으니까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의미는 결국 tq가 s 형태가 된다는 거니까 결국 g의 tq승이 g의 s승 형태를 표현한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t의 배수 형태로 얘가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y에 대한 표현을 t의 거듭수 형태로 표현한다는 걸 준 거니까 얘가 t가 된다는 걸 보장해 줄게 맞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정수론의 테크닉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상황을 끌고 가는 거니까 이 정수론의 테크닉을 못 가지고 가면 문제가 힘들어져요, 풀기가. 그리고 이런 집합 같은 거 세팅하는 것도 정수에서 연습했던 거를 이용해서 이런 집합을 세팅한 상황이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수론을 또 모르면 현대수를 좀 풀기가 힘드니까 그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증명결을 갖는 거는 지금 이 프렐라 형님이 희망하는 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테크닉을 가져가고 이런 라인에 따라서 테크닉을 지금 고려하는 거니까 아무 정도씩 고려해 놓으면 결국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소개를 해도 충분하겠죠. 증명도 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이제 이론으로 드디어 왔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G가 생성원을 A로 갖는 순환군이라고 하고 있어요. G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A로 생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G'을 G의 동형인 군이라고 하자. 동형이라니까 동형으로 써놓죠. G'. 그 다음에 B가 G에서 G'을 가는 동형사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BA에 의해서 BX의 모든 원소들이 완전히 결정됨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밑에 얘기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푸사이랑 B가 둘 다 동형사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BA랑 푸사이가 같다는 걸 보장하면 이 함수값도 완전히 같다는 걸 보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천천히 생각을 하고 이 앞에 상황부터 좀 고려를 해보죠. 그 앞에 상황은 결국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 BA가 결국 얘의 생성원이 되는 걸 보여봐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문자 B니까 대문자 B, A 이렇게 이걸 보이래요. 그러면 다음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미의 두 동형사상을 들고 올지라도 그게 결국 BA와 푸사이 A에 대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결국 같은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오히려 뒤에 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이걸 보이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결국 G'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미 Y를 G'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대문자 B가 G에서 G'을 가는 동형사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Y에 대응되는 G의 원소가 적당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적당한 X가 G상에서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대문자 B, X가 Y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결국 BA의 거듭수 형태로 표현되는 걸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얘에 대한 표현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이 가정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A를 가지고 G를 생성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적당한 정수 M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에 대한 표현을 A의 M승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고, 그러면 두 식이 성립함을 고려하게 되면
결국 bx는 y랑 같은데 이 y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다시 b a의 m승 정도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준동영상의 성질에 의해서 m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니까 ba의 m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ba의 거듭승을 통해서 y 형태를 표현한 거니까 결국 얘를 보인 게 맞죠. 그래서 G'은 ba로 생성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런 상황을 보장하게 되면 모든 x, g에 대하여 bx는 ba에 완전히 결정됨을 보여라 라고 한 걸 보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잘 고려해 볼 건 뭐냐면, 이 G'에 대한 임의성을 준 원소를 꺼냈어요. 그러면 결국 임의의 원소에 대응되는 x를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x를 들고 와서 y에 대한 표현을 가져가나, 임의성을 준 y에 대한 bx를 고려하나, 어차피 같은 의미를 주는 건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럼 이 bx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를, 이 bx가 결국 ba에 대한 거듭승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ba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남을 제가 보이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희망하는 바를 보였고, 굳이 두 함수를 들고 와서 이런 일을 상황을 벌이지 않아도 상관없음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충분할 거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죠. 그 다음에 45번으로 가죠. 45번. 45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R과 S를 양의 정수라고 하죠. 이건 고정된 R과 S를 고려하는 것 같은데, 얘는 G의 정수 부분군임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항상 이걸 많이 했죠. 수업 시간에 항상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인데, 정수상에서 배주의 정리 형태를 좀 고려하면, 그거는 PID에 대한 의미를 준다고 하면서 얘기를 꺼냈었는데, 어떤 상황을 보장해 줄 수 있냐면, 이 RG와 SG, 그러니까 R의 배수들과 S의 배수들을 고려하면 요 둘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 RG 플러스 SG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부분군을 고려하면 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둘을 포함하는 군은 우리가 앞 시간에 증명을 해봤지만 이 교집합이 돼요. 얘가 제일 작은 녀석이 되고, 제일 큰 녀석이 돼요. RG와 SG 포함되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녀석이라고 하면 0만 있는 거,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표현을 뭐로 하고 이 친구에 대한 표현을 뭐로 하냐라고 따지고 보면 이건 LCM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R의 배수이면서 S의 배수인 녀석을 고려하는 건데, 근데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둘이 곱한 게 아니라 LCM으로 계산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 사이에 하나 더 넣어준다면 RG 곱하기 SG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RSG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럼 요게 뭐냐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질문이에요. 근데 배주의 정리가 뭐죠? 배주의 정리? 배주의 정리를 하나요? 정수론에 있는 걸 배주의 정리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정수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사실 이런 상황은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가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순환에 대한 내용들은 가완항과 군 구조 모두 정수론이 일부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갈루아가 그룹이라는 명명을 하면서 치안군의 개념을 가지고 군의 개념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융합한 거를 켈리 같은 분들이 현대 연구를 하면서 추상적인 데피니션을 내려가면서 어떤 일반화된 정의상에서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정수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적당히 정보를 찾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장군 같은 경우에는 모티베이션을 아예 정수로 갖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위수에 대한 개념 같은 걸 고려해보면 가완의 개념도 결국 정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위수의 개념을 만들어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깨지는 게 이제 비가완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의 성질을 정수론의 성질을 잘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가면 현대는 잘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내가 착각을 해서 잘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잘 알다 보면 결국 잘 모르는 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꼭 그렇게 정수론도 연결을 지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배주의 정리를 소개하다 말았으니까, 배주의 정리가 뭐냐면, 어쩌면 아실 수도 있어요. 이름을 잘 안 들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A와 B의 GCD를 이렇게 고려해봐요. 그게 만약에 D라고 해보죠. 그럼 얘에 대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죄송합니다. 충분 조건은 적당한 XY가 정수항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X 플러스 BY가 D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GCD가 1이 나오는 순간에 대해서는 필충 조건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는 1이 나오는 걸로 AX 플러스 BY가 요게 배주의 정리예요. 근데 얘를 왜 소개했냐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언어를 좀 바꿔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저희는 정수론상에서 연결짓기 시간에 항상 증명하면서 가는 거지만, 이 A 곱하기 X 형태니까 결국 AG 형태를 고르는 거죠. AG 형태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B 곱하기 Y니까 BG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요게 DG 형태가 된다. 요게 디오판투스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 상황으로 고려해보면 저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RG 플러스 SG는 GCDG 형태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NR 플러스 MS에 대한 거는 이 상황을 머리로 인지하고 있다가 그냥 아는 척 쓰기만 하면 쉽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이 의미를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45번 풀이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커션을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R과 S는 당연히 고정된 R과 S겠죠. 고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른 척 이제 써야 되는 거니까 D를 R과 S에 대한 GCD라고 하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뭘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적당한 X, Y가 정수항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Rx 플러스 SY가 D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집합을 S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는 결국 이런 R과 S의 1차 결합 형태로 표현되는 거니까 임의의 T를 S의 원소라고 하면 적당한 T'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이 D에 대한 배수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DT' 정도로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RXT' 더하기 SY T'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S라고 하는 거는 D의 정수배니까 DG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DG가 결국 G에 대한 부분군임을 보이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만 이제 엄밀하게 보이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D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닌 건 자명한 사실이 되니까 임의의 역상과 여기 있는 원소를 지금 고려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의의 T와 캐피탈 S를 이 DG의 원소라고 하면 DT 프라임, 그 다음에 요거는 T고, 그 다음에 DS 프라임 S를 표현해 줄 수가 있고, T-S를 고려하면 영원의 그러니까 부분군 테스트를 지금 보이는 거니까 D에 T 프라임 마이너스 S 프라임이 되는 거고, 얘는 S의 원소가 되는 게 맞으니까 얘가 결국 부분군이 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굳이 이 DG 형태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이런 의미는 잘 알고 가야지 훨씬 좋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용이하니까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금 소개를 한 거니까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고, 이 45번 문제를 그냥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부분군 테스트 이용해서 부분군인 거 보이면 돼, 이렇게 지금 고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프렐라의 연습 문제는 사실 그렇게 고려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프렐라의 연습 문제는 이 프렐라의 연습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뭐냐, 이거를 지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고려하기는 아마 이 프렐라 형님은 이런 GCD 형태를 가지고 이런 부분군의 형태들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걸 아이디얼의 의미로 끌고 가서 아이디얼의 계보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 그냥 부분군이다라는 것만 증명하고 가면 그런 세트 문제를 구성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문제를 풀었다고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엄밀하게 좀 푸시는 게, 의미를 잘 가지고 푸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풀었다 땡 이러고 나 이제 안 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46번으로 가죠. 46번. 46번은 AB를 G의 원소라고 했을 때 AB가 유한일수를 가지면 BA 또한 유한일수를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안 되잖아요. AB에 대한 n승을 지금 고려했는데 A의 n승에 B의 n승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는 보장이 안 되는 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고, 그래도 AB가 윗수가 N이면 BA 또한 윗수가 N이래요. 그럼 어떤 의미를 좀 고려하면 될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AB의 N승을 취한 거는 이렇게 AB 해가지고 N번 연산을 취한 게 결국 항등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BA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BA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 BA에 대한 윗수를 M 정도로 할까요? 이걸 M이라고 해봐요. 이거 윗수가 M. 이거는 지금 N번 취한 거예요. 이렇게 N번. 그러면 우리는 B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A 인버스를 취해버리죠. 그러니까 BAB 이렇게 되겠지만, AB가 되면 요거는 A 인버스를 왼쪽에다 곱해준 상황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 A를 곱하게 되면 BA 그래서 BA까지 가는데 A 인버스 A를 연산한 결과니까 항등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BA를 n번 취하니까 항등원이 나왔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M이 N을 나누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반대쪽도 자명하게 똑같이 들어갈 수 있죠. 뭐 BA를 n번 연산한 게 이게 지금 n번이라고 치면 항등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양변에다가 A와 A 인버스를 취해주면 AB 해가지고 AB가 나오고, 여기는 A 곱하기 A 인버스가 나올 거고, 이게 항등원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AB의 M승을 취하면 항등원이 나오고 해서 결국 N이 M을 나누는 상황도 보장해 줄 수 있죠. 그럼 서로 나누니까 윗수가 같다, 뭐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거는 문제의 의미를 잘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길 건데, 아까 전에 사실 표현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이거에 대한 표현은 아마 아까 정수 뭐 AG 뭐 BG GCD LCM 그냥 두 개 곱한 거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그 의미를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걸로 그냥 소개를 해보자면 그냥 요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 게, RS가 IG가 있고 SG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LCM을 지금 정의하라는 거니까 IG와 SG에 대한 교집합을 LCM으로 정의해버리면 되겠죠. 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 정도로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A는 뭐 요렇게 정의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어떤 조건에서 RS가 되냐는 거니까, 이 밑에 RG와 SG가 되는 요 상황은 결국 RSG가 되는데, 이 둘이 같아지는 조건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상황에서 좀 고려를 해보면 여기 GCD가 됐잖아요. GCDG가 있고 이 G가 되는 건데, 이 GCDG가 결국 1G랑 같아지는 순간이 오면 이 둘이 같아지는 순간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서 RS가 되는 거는 GCD가 1인 경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혹은 GCD-G가 그냥 전체 G랑 같아지는 순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48번으로 갈게요. 유한계의 부분군만을 갖는 구는 유한군임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프렐라이 형님이 제시한 그 풀이를 좀 따라가서 증명을 하는 게 좋은데 보통 그 박사님 풀이를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정리를 이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그 풀이를 써야 된다고 하면 좀 힘들고 디스커션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을 지금 고려해보고 싶은 거냐면 디스커션이라고 해보면 이런 상황을 만약에 보장할 수 있으면 알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무한군을 가정해요. 얘가 무한군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 못을 일으키고 싶은 건데 무한군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G가 매장된다는 걸 보장해서 이 G가 무한계의 부분군을 가짐을 고려하게 되면 알아서 무슨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G가 결국 순환 부분군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매장된다는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매장된다는 의미부터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러면 H가 G에 매장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 G에 적당한 T라는 부분군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H랑 T랑 동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데피니션으로 내리는 게 매장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문제를 풀기에 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제 부분군 정도가 되는 건데 단지 생김새가 달라서 부분군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고 나랑 동형인 놈이 저기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러프하게 매장된다, 인베디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디스커션을 두고 얘기를 해보자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G를 가지고 이 무한인 순환 부분군을 하나 잡아주면 어차피 무한인 순환군은 G랑 동형인 걸 보장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얘를 무한이라 가정을 일단 해요. 그러면 얘에 대한 표현을 순환 부분으로 끌고 오려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A를 G의 원소로 이렇게 꺼내서 다 유니온을 취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유니온 취했을 때는 군구조를 이룬다고 하긴 힘들지만 어차피 이 순환 부분군 A는 포함하고 있고 원소마다 이 순환 부분을 꺼내서 유니온을 G에다 칠해주고 있었으니까 G 전체를 생성하고 있는 건 생성하는 건 아니지만 G 전체에 대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정을 고려해 보니까 유한계 부분군만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잘 세보면 이렇게 세볼 수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시그마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얘가 무한계예요. 근데 요거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유한계의 부분군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적당한 i가 1부터 n까지만 존재해서 ai에 생성된 걸로 표현을 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유한계밖에 없어도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한 표현을 i는 1부터 n까지로 표현해주고 표현해줄 수 있어요. 근데 유한계를 아무리 더해도 유한계를 더하면 무한계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적당한 i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i의 위수가 무한이 된다는 걸 보장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얘기는 결국 무한 순환구는 정수와 동형인 걸 고려해보면 이 정수가 G에 매장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고 얘는 NG들을 모두 다 부분구로 갔는데 이 N을 이미 정수상에서 고려하는 거니까 무한계의 부분군을 갖는 상태가 돼서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테크닉은 생각보다 좋은 테크닉이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소개할게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대표적인 문제고, 저도 수업 시간에 항상 소개하는 문제 중에 하니까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49번으로 가죠. 여기 성립하지 않는 발레를 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 G의 모든 진부분군이 순환적이면 G 역시 순환군이다. 순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안 되는 발레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진부분군을 고려해보면 G2 크로스 0을 고려해볼 수 있고, 0 크로스 G2를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0,0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0,0으로 생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0,1로 생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1,0으로 생성하는 거니까 모든 진부분군은 순환적이지만 전체는 순환적이지 않는 대표적인 예를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성립하지 않으니까 까먹지 말고 기억해라 뭐 이런 의미예요. 유념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음 거로 가보죠. 50번을 보니까 A가 위수 2인 순환부분군을 생성하고 이것이 그런 원소로 유일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자. 했을 때 모든 x에 대하여 ax는 xa가 된다는 걸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 수업 시간에 소개하는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의미를 한번 고려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이렇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 러프하게 얘기하면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위수가 2인 원소가 A밖에 없다라는 걸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위수가 2인 순환부분을 생성하고 그것을 그런 원소는 유일하다고 했으니까 결국 위수가 2짜리인 원소가 존재하긴 하는데 A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A가 그 중심의 원소가 되는 걸 고려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도움말을 생각하라고 했지만 도움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증명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고려를 해보게, 어떤 상황을 항상 고려했으면 좋겠냐면, 이거는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A의 위수가 n이라고 했을 때 유일하다는 의미가 있으면 항상 이 켤레 관계를 고려해야 돼요. 켤레 관계라는 건 뭐냐면 x 인버스 ax 같은 이 형태, 이런 거를 A의 켤레 관계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항상 위수가 n이 된다는 걸 고려하면 요 명제를 증명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예를 한번 증명해보죠. 얘를 일단 m이라고 해놓고 증명을 해보고 싶은데, m이 n을 나누고 n이 m을 나누는 상황을 고려해서 둘이 같다는 거 보이면 되겠죠. 증명을 해보길, x 인버스 a x를 n승을 취하게 되면 이건 x 인버스 a의 n승의 x와 같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위수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얘가 항등원 2가 되는 걸 고려해보면 x 인버스 x가 되고 얘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로 고려를 하면 결국 m이 n을 나눈다 라는 거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 인버스 a x의 m승을 취하면 우리가 위수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항등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x 인버스의 a의 m승의 x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x 넘기고 x 인버스 넘기면 결국 a의 m승이 결국 항등원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의미는 결국 n이 m을 나눈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서로 나누는 관계를 보장했으니까 결국 같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위수가 2인 원소가 A로 유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유일성에 의해서 얘가 서로 같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양변에다 x를 곱하면 xa는 ax가 된다는 걸 보장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중심의 원소야, 이미 x에 대해서 그게 항상 성립해 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이것도 어렵지 않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이 켤레 관계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군에 대해서도 켤레 관계를 가져가고, 나중에 이 테크닉이 결국 실로 정리로 이어져서 정규 부분군의 의미까지 끌고 가는 중요한 테크닉 문제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꼭 기억하시는 게 좋다, 임용 같은 거 볼 때는. 이런 거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를 좀 여기서 풀어볼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서로 소인 애들을 지금 다 모으는 거니까 BPQ이다 라고 해버리면 되겠네요. BPQ. 근데 서로 소니까 BP 곱하기 PQ. 이거는 P-1과 Q-1 곱이 되겠죠. 이 정도는 가볍게 넘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문제네요. BR을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BR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1승을 취하면 될 것 같고, 53번으로 넘어가죠. 53번. 53번은 위수가 n인 유한순환군 G에 대해서 여기 해가 지금 정확하게 n개만 존재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 m이 n을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래요. 안 나눠지면 아니면 위수 개념 때문에 안 될 걸 알 수 있어요. 적당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결국 x의 솔루션들은 m의 약수들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논리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a의 m승을 취해서 그러니까 2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유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이 a에 대한 위수가 결과적으로 m의 약수가 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참조 정도 될까요? 그럼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모든 해는 x m승이 2가 나오게 하는 거의 해는 위수가 m의 약수다. 이 상황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려해 볼 게 이걸 다루고 있는 구조가 어디냐라고 하면 유한순환군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순환군을 이 G를 가지고 생성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모든 원소들이 G의 K등 형태로 표현될 텐데, 적어도 M개의 솔루션을 일단 찾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G에 M이 N을 나눈 상태였으니까 N분의 N의 형태를 좀 고려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K배를 취한 걸로 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X의 M승이 항도원이 나오게 하는 모든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M승을 취하게 되면 이거는 G의 N 곱하기 K 형태로 표현되는 거고,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위수가 지금 N일 대로 고려해서 항도원이 나올 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들이 다 항도원에 되는, 그러니까 X의 M승이 2가 나오게 하는 솔루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려를 하기를 K가 지금 몇 개 들어갈 수 있을지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K는 1부터 M까지를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원소들의 표현이 이렇게 G의 거듭수 형태로 표현될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의 N분의 N의 K 형태가 솔루션이 되는 걸 고려했을 때 1부터 M까지를 집어넣으면 다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M을 넘어가는 수를 더 이상 고려해 볼 필요는 없을 건 순환하고 돌면 G의 N승이 항도원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 중에서 겹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걸 고려하게 된다면 그러면 정확하게 M개의 솔루션을 가짐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모든 해가 되겠죠. 모든 해. 겹치는 게 있는지만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겹치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n분의 k1이랑 gn분의 n의 k2 이렇게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k1과 k2가 완전히 같아진지를 판단해보고 싶은 건데, 이 참조를 고려해보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n분의 n과 k1은 합동이길 n분의 n의 k2 이거를 마드 m에 대해서 마드 n에 대해서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G의 윗수가 항도원이고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마드 n에 대해서 합동인 상태가 보장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얘기는 얘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K1과 K2는 합동인데 어디에 대해서 합동이 된 거냐면 n분의 m으로 n을 나눈 거니까 마드 m에 대해서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드 m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1부터 m까지만 고려하는 거니까 K들을 합동인 걸 같다는 거는 대우에 의해서 K1과 K2가 마드 m에 대해서 합동이 아니라고 하면 이 원소들도 다르다는 걸 보장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겹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가 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지금 다 고려했을 때는 모든 해가 되는데 그 중에 겹치는 게 없으니까 m개 해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물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을 찾아놓고 그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말고도 최소 몇 개가 들어간다는 걸 보여서 m개가 몇 개, 해가 존재한다, m개 해가 존재한다는 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고려를 하는 걸로 하고 54번은 53번과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m이 n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런 관계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의 개념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성립하지 않는 걸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럴 것 같은 게 G7스타 같은 거 고려해 볼까요? 얘는 위치가 6자리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5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그 해가 5개가 생긴지를 판단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X에 5가 1이 나오게 하는 마드 7에 대해서 해가 몇 개 있을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러면 7 중에 서로 소인 건 1, 2, 3, 4, 5, 6까지 이제 다 들어가는 건데 1은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되는 해가 되고 2의 5승이라고 하면 32가 되고 32를 마드 7로 보면 마드 7에 대해서는 7, 4, 28이니까 4와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2는 해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3의 5승은 243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는 4로 나누면 7로 나누면 7, 3, 21이고 얘는 33이니까 마이너스 2와 합동이 되는 거 생각해보면 5와 합동이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의 5승은 1024니까 아까 전에 그냥 2의 제곱 형태로 고려를 해보면 솔루션이 안 된다는 건 다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일한 해 1을 갖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윗수 개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앞에 문제랑 세트 문제네요. 소수이면 비자명 진부분으로 갖지 않음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그 유한계 부분군을 가지는 녀석은 유한군이 된다. 이거랑 그 다음에 플러스로 뭘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비자명 진부분군을 갖지 않는 그러면 순환군이 되는 걸 보이는 명제 문제가 앞 단원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이제 같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결국 합성의 의미를 줘서 부분군들의 개수가 부분군이 그리고 비자명 진부분군이 존재하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다 합쳐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앞에 앞에 그 부분군에 대한 문제풀이 하는 거랑 같이 비교해서 한번 참고하셔서 보도록 하고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게
얘를 GP에 대한 부분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항등원만 있는 녀석은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0짜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A의 위수가 지금 뭐가 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A의 위수가 지금 P의 약수가 돼야 되나요? 왜냐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1로 생성됐다고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죠? 1인데 n은 지금 정수로 이런 식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 건데, 그럼 A 또한 적당히 1 곱하기 m 형태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m이 p의 배수가 아니어야 0이 아닌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테니까, 결국 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은 p와 서로소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p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결국 a의 윗수를 고려하게 되면 얘가 p와 같다는 걸 보장해 줄 수가 있고, 네, 그러면 결국 이 a로 생성된 거는 GP랑 완전히 같아진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네, 이런 건 이제 풀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그랑 정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라그랑 정리 통해서 문제를 보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P의 위수의 약수만큼 A의 무분의 약수, 위수를 가져간 상황이니까 1 또는 P가 되는 상황이고 1 또는 P가 된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항등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는 게 라그랑지의 큰 파워이죠. 근데 저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건 맞지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라그랑 정리가 아직 안 났잖아요. 저희 원시인이잖아요. 원시인으로 문제를 풀려면 뭐 이렇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6번으로. H는 R자리 윗수를 갖는 순환부, 유한순환군이라고 하고 있고, K도 S자리 유한순환군이라고 하고 있을 때, G 전체가 애초에 가완군이래요. 그다음에 R과 S가 서로서로라고 하면, R과 S를 갖는 순환부분군이 포함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순환부분군이니까, 적당한 H 원소 A가 존재해서 H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B, K의 원소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K를 생성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저희가 고려할 거는 위수가 R과 R 곱하기 S 형태인 원소를 찾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게 요 A번 상황을 보장하는 거겠죠.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 A의 위수 자체가 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의 위수도 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 B의 위수를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R 곱하기 S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어쨌든 A의 배수로서 A의 위수로서 R을 고려하고 B의 위수로서 S를 고려한 상황이기 때문에 A, B는 T승을 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원소 중에서 얘가 제일 작은 녀석을 지금 고려하고 싶다는 거는, 결국 A의 T승이 항등원이면서 B의 T승이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요 T의 최소값을 찾는 걸로 LCM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AB의 위수가 R과 S의 곱 형태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LCM이 된다는 거 보이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LCM이 되는 것까지 보이라고 하는 게 이 56번의 상황인데, 이게 계산하는 게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알고 가는 것보다는 엄밀하게는 마드 P로 잘라서 계산해보고 뭐 해보고 하는 상황을 가야 돼서 그거는 좀 번잡하니까 생략하는 걸로 하고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는 상황을 가져갈게요. 이거는 궁금하시면 그 사이트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드릴게요. 근데 풀이가 그냥 너무 길고 힘들기만 해서 그냥 생략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순환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죠. 감사합니다.